사실 요 정도만 두 개를 체크하면 진짜 위험한 체크는 끝난다고 저는 봐요. 최근에 입주장 치르는 곳에서 마피, 무피 나온다 이런 얘기들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좀 얘기들도 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피, 무피니까 투자하면 좋을까? 사면 좋을까? 하는 생각들 할 수 있어서 요거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마피, 무피라고 해서 사실은 전체가 그런 것 같지만 전화해보면 대부분 1층이나 저층일 확률이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건 거의 그랬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분양가가 3년 전 가격인데 마피만 돼도 무피만 돼도 좋은 거 아닐까? 그래도 지금 시장은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훅 올라버리는 시장 아니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게 좋을지, 그리고 이 마피, 무피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도 될지 아닐지. 저는 일단 입주하는 그 가격을 주변에 가까운 신축 아파트 시세하고 현 시세하고 비교해봐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3년 전 분양가인데 실질적으로 이 분양가는 3년 전에 이미 3년 후에 입주할 때 시세를 반영해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제 같은 데 걸려서 마음껏 못 올린 거, 그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이게 3년 전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딱 세팅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현재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하고 일단 비교를 해보셔서 좀 저렴하다, 기축보단 얘를 사는 게 더 메리트가 있겠다는 거를 일단 가져가시고, 그때는 기준층 중심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괜찮겠는데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실 때 마피, 무피 나온 요 저층 아이하고 기준층하고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저는 저층이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이거 시장이 좋을 때도 이거를 적용을 하거든요. 저층 물건이 저렴한 거 맞지만 기준층이 올라갈 때 상승 흐름 타면 저층도 올라가거든요. 싸게 산 만큼 나중에 싸게 팔면 되니까 그 기준을 저는 10% 정도로 잡아요. 5억 정도라고 볼게요. 그러면 한 4억 5천대 거나 그 이하다. 저는 그럼 저층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근데 5억 선인데 기준층 대비 한 1, 2천밖에 안 싸? 한 3천밖에 안 싸? 저는 그럼 기준층 봐요. 5억 선일 때 흐름이 오잖아요? 기준층하고 1억 이상도 차이 나요. 더 이상도 차이 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준층 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1층, 2층, 3층 이런 저층이 1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럼 저층도 좋아요. 장점 중에는 뭐가 있냐면 실제 전세를 맞출 때는 1층이나 2층이나 15층이나 RR이나 별 차이 없어요. 전세가를 더 많이 주고 RR을 들어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럴 경우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1층보단 2층이 좋지, 2층보단 3층이 좋지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경기도 오산이다. 솔직히 1, 2, 3층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2층 같은 경우는 길 걸어가면서도 솔직히 거의 다 보이거든요. 사생활 침해는 1층이나 2층이나 요런데 뭐가 다르냐? 근데 2층은 23층하고 똑같은 단점이 있어요. 뛰지를 못해요. 아이 있는 집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게 해주는 거. 애 키워본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마음이거든요. 저도 사실 애들 키우면서 뛰지 마! 뛰지 마! 지금부터 뛰지 마! 8시 넘어가고 이러면 그 말 했던 게 되게 속상하거든요. 차라리 애매한 층 살 거면 나 1층 살고 싶다. 내 집도 아이들 어릴 때는 1층 사서 그냥 살다가 적당히 애들 컸을 때 기준층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이 생각 지금도 하거든요. 이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1, 2, 3층 이렇게 나왔을 때는 차라리 1층을 사고요. 1층이 필로티? 두 번도 생각하지 말고 이건 4층보다도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필로티를 사세요. 1층에서 올라가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높이는 사실 기준층 1층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도 되는데 열심히 뛸 수도 있어. 전세도 잘 나가. 충분히 메리트 있다. 어떨 때? 기준층보다 10% 이상 저렴할 때. 그런데 입주장에 조합원 물건도 같이 나오는 단지가 있어요. 그럼 이 조합원 물건과 일반 분양된 물건하고 비교를 해서 뭐가 좋을지 알아야지 조합원 물건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제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조합원 물건은 무조건 제끼는데 제 책이나 제 영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를 알면 들어보고 비교는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라서 혹시 조합원 물건 샀다가 뭔가 나도 모르는 손해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간단히 체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입주장인데 조합원 물건이 있다고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조합원 물건은 확장비, 뭐 냉장고, 세탁기, 뭐 오븐 레인지, 요새는 스타일러도 주잖아요. 이런 거 주는 거, 또 바닥재까지 해주는 곳도 있어요. 체크해 보시면 이것만 해도 가격이 꽤 차이가 나요. 그러면 분양가하고 비교했더니 그것 때문에 얘가 한 5천, 7천 이상 비싸다. 그럼 굳이. 근데 같은 가격이다. 그러면 덥석? 아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세요. 사업성이 혹시 문제가 될지. 이제 입주하고 나면 청산이라고 해서 사업성에 따라서 비례율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단계를 밟을 거거든요. 그럼 그 비례율이 나한테 마이너스 되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는, 이걸로 전부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합원 물건일 때 조합의 현재 비례율이 어떤지 알아보세요. 그게 100%보다 높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 일반 분양 다 하고 입주장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일반 분양 안 된 거, 미계약분 있는지 없는지 조합에 체크해 보세요. 사실 요 정도만 2개를 체크하면 진짜 위험한 체크는 끝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청약을 넣고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조합원 물건들 같은 경우 되게 긴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약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일반 분양이 끝났고 계약이 다 끝났고 입주장이다. 그럼 조합에는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조합의 메인 수익은 일반 분양분 수익이 가장 크거든요. 이 2가지를 체크해서 비례율이 혹시 올라간다? 110? 120?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소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이 재개발 재건축을 전혀 모르면 뭔 소리야, 겁나게 자꾸 난 그냥 이거는 하려는데 왜 저러시는 거야, 수수료 더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모르는 얘기 나오죠? 무섭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 정도만 아시고 덥석 계약해라 가 아니라, 그럼 조합에도 가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거듭거듭 말하고 책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안전하게 체크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지금은 그런 시간 가져도 크게 물건 날아가지는 않는 시장이니까요. 네, 간단하게 한번 그럼 정리해 볼까요? 댓글에 제가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거 좋다는 분이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마피, 무피 나오는데 기준층도 마피 나오는지 아니면 저층만 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 마피 가격이 옆에 있는 새 아파트,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 가격하고 어떤지, 마피라고 해도 훨씬 비싼지 아닌지 체크. 그 다음에 마피라고 해서 가봤더니 저층이네, 겨우 2천만 원 싸네, 5억 분양가에, 그런지 체크. 10% 이상 싸다면 아무거나 계약하지 말고 가능하면 1층, 필로티면 더 좋다. 이렇게 체크. 그리고 조합원 물건과 같이 나와 있다면 나는 몰라요, 무서워요 하지 말고 얘가 더 좋은지 체크해보는 포인트, 비례율이 100%가 넘는지 체크, 그리고 일반 분양이 계약이 다 됐는지 체크. 이렇게 체크가 끝나면 진짜 얘가 좋은지 아닌지 조금 더 깊이 조합에 가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얘기만 보고 분양시장 다 망했어, 저거 봐, 입주장에 다 마피 무피네, 청약 완판 안 돼서 줍줍 나오는 거, 뭐 마레포도 줍줍 나왔고, 지방의 유니시티 입주장에서 마피 무피 나왔었을 때 나중에 날아갈 때 그때 마피 무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예, 마피 무피 잘 잡으면 효도하겠죠. 그러니까 잘 잡으셔야죠. 이거 덥석 계약했는데 뒤에 더 좋은 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지 열심히 봤죠?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단지,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도시의 단지하고도 비교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공부해요. 내 전 재산 들어가는 얘기니까. 그렇죠? 오늘 요즘 마피무 많이 나오는 단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다른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해서 제 이야기 빠지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소통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라클.